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와이퍼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걸 쉽게 그리고 시간 절약을 해가면서 웹사이트에 구현하는 방법을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슬라이드 구조를 먼저 볼게요. 여기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볼게요. get started에 가서 여기 get started에 가서 얘들이 제공하는 CSS도 로드 할게요. 왜냐하면 얘들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플롯이 아니라 아마 플렉스로 돼 있을 거예요.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최근에 인기 있는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아마 CSS가 로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로드 할게요. 스와이퍼의 min css 로드해 주세요. get started에서 요거 로드하고 있습니다. 복사했으면 우리 css 위에서 불러오셔야 돼요. main css 위에다가 불러와 주세요. 됐나요? main css 위에 불러와 주십시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 버튼도 생겨 있고 슬라이드도 이제 정신 차리고 다 작동을 하고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여기 1, 2, 3, 4 작동하고 있고 다시 우리가 작성했던 기본 코드도 살려보겠습니다. 얘도 다시 살려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아이스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맨 위에 스와이퍼의 min css 로드하고 그 다음에 우린 jQuery 문법 쓸 거니까 jQuery 로드하고 아이스와이퍼의 min gs 로드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얘들이 하라는 대로 클래스명을 넣어준 상태이고 저장하고 다시 봅시다. 맨 위에 얘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 필요가 없어요. 얘한테 기본적으로 이게 로드가 되면 넘치는 건 가리라는 게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우저 다시 봅시다. 얘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코드로 가져온 거. 얘 방향 우리가 지금 호리젠털로 바꾼 것도 잘 작동을 하죠. 일전에 설명드린 BX 슬라이더는 CSS가 없어도 작동했어요. 그죠? 대신 좌우 버튼이나 그런 것들이 글씨로 나오고 페이저가 숫자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CSS를 바꿔서 구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아이스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로드되어 있어야 됩니까? 얘가 로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좀 전에 확인했던 것 같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얘가 로드돼야지만 된다는 얘기는 저게 로드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꾸기도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도 돼요. 물론 요소검사에서 하나하나 검사해서 바꾸면 되긴 하지만 다음 거 볼게요. 자, 지금 기본적인 슬라이드 구현을 하고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거 그리고 방향 원래는 버티컬이었는데 우리가 코드 참조했을 땐 버티컬이었는데 호리존탈로 바꿨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I 스와이퍼의 페이지 네이션 그리고 좌우 버튼 그리고 얘는 만약에 필요하면 스크롤 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직 설정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거고 여기에 좌우 버튼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얘로 좌우 버튼이 나오고 있고 여기 프로그레스 바도 지금 필요하면 설정만 살려주면 여기도 전체 4개 중에 몇 번째 이렇게 해서 진행률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얘가 페이지네이션은 옵션을 살려야지 나올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 안 나오는 건 요거 페이지네이션 한번 옵션으로 얘 좀 살려볼까요? 요건 나오고 있고 얘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가볼까요? 자, get started에서 API documentation 다시 봅니다. 여기에 기본 사용법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 안에서 페이지네이션이나 어디에 페이지네이션을 할 거야 라는 걸 써주기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initialize swiper에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으랍니까? 이렇게 적으면 조자리에 나온대요. 페이지네이션도 이렇게 적어주면 클래스명 요 자리에다가 이 녀석이 좌우 버튼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넣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get started 페이지에서 get started 페이지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 페이지네이션의 부분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네이션 복사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 가서 여기 true 다음에 콤마 콤마 하고 넣어볼게요. 맨 끝에는 콤마 안 해도 되고요. 다른 게 더 있으면 콤마 넣으면 됩니다. 자,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하면 페이지네이션을 옵서에다가 이 엘리먼트 어디에다가 페이지네이션을 생성할 거냐, iSwiper의 페이지네이션이라는 클래스명 안에다가 페이저를 생성해 줘 라는 뜻이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여기 이제 페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스와이퍼 움직여도 페이저가 반영되고 있고, 좀 전에 잘랐던 페이지네이션 잠깐 하고요. 위드는 지울게요. 위드는 아까 제가 임시로 넣었던 거니까 지우고, 스와이퍼의 래퍼, 그리고 스와이퍼의 슬라이드, 여기 배너만 바꿨어요. 배너에다가 스와이퍼의 라이벌 돌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와이퍼의 래퍼, 스와이퍼의 슬라이드 라고 클래스명을 유지한 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대신 문제가 하나 더 생기네요. 배너에다가 CSS 우리가 직접 짜줘야 된다는 거. 얘한테다가 너비를 주고 아까처럼 얘를 배너로 바꿔볼게요. 클래스명 배너에다가 위드와 하이트를 주고 마진을 주고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버플로우 히든도 걸어야 되네. 여러모로 클래스명을 우리 거로 바꾸니까 일이 커집니다. 얘들이 제공하는 CSS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왼쪽으로 옮겨 오른쪽으로 옮겨 미리 다 CSS가 짜있는 터라 마치 BX 슬라이더처럼 얘를 바꾸고 하니까 전혀 안됩니다. 다시 뒤로 돌릴게요. 스와이퍼의 컨테이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거 안에 이거 안에 라고 해서 이미 요 CSS에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이거랑 우리 거 여기에 바꾸면 직접 우리가 슬라이드를 짜는 건 못지않게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릴게요. 스와이퍼의 컨테이너라고 다시 돌렸습니다. 여기도 그럼 바꿔야 되지 다시. 얘도 없애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요거 스와이퍼의 페이지네이션과 좀 전에 복사했던 요 두 개를요 이제 이 안쪽으로 넣어 봅시다. 여기 스와이퍼의 래퍼 다음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세요. 페이지네이션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좌우 버튼이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스와이퍼의 컨테이너 안에 스와이퍼의 래퍼가 있고 페이지네이션 나올 자리 만들고 좌우 버튼 나올 자리 만들겠습니다. 아래 아까 우리가 복사해 온 거에서 저 부분만 다시 올려주세요. 화면과 같이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미지 위에도 좌우 버튼이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좌우 버튼이 나왔고요. 좌우 버튼은 나왔는데 밑에 옵션은 더 봐야 되겠어요. 배너 클래스명 하나 더 넣읍시다. 우리가 배너에다 위드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위드대로 나오라고 다시 바꿔 놓을게요. 이 스와이퍼는 슬라이드가 작동할 용도로만 쓰고 옆에 쓴 배너는 우리가 원하는 크기, 우리가 원하는 위치 거기에 잡을 용도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API 페이지에서 왼쪽에 오토플레이 컴포넌트라는 거 안에 오토플레이를 보고 있어요. 오토플레이에서 5초마다 넘어가는 걸로 옵션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고 스크립트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콤마하고 넣어 주시면 돼요. true 다음에 콤마하고 오토플레이에 5초 너무 길고 3초로 줄여 볼게요. 3초마다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것도 넘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HTML 구조를 보면 그냥 스와이퍼의 컨테이너 iSwiper가 쓰라는 클래스명을 그대로 쓴 상태에서 너비나 위치를 잡을 용도로 배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스크립트에서는 여기까지 다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얘한테다가 스와이퍼를 돌려라고 하고 방향과 무한 그리고 오토까지 꺼놨어요. API 다큐멘테이션에 가서 지금 우리가 HTML에 보면 스와이퍼의 페이저네이션과 그리고 스와이퍼의 버튼 PREV 넥스트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얘한테다 기능을 추가하려면 스크립트에서 해당 옵션을 다 켜줘야 돼요. 보니까 자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해보면 얘가 스와이프는 되지만 좌우 버튼이 안 먹거든요.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BX 슬라이드하고 다르게 얘는 버튼이 나타나 있기만 하지 얘한테다가 기능을 하려면 옵션에다가 이걸 쓰겠다고 해줘야 돼요. 옵션에 가서 지금 여기에 좌우 버튼이 나오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CSS가 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로드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 자리에다 좌우 버튼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게 좌우 버튼의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옵션을 안 켠 거예요. 그걸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페이지에서 왼쪽에 컴포넌트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와봐주세요. 왼쪽에 컴포넌트에서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고 여기에 기본 코드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 얘를 그대로 복사. 스크립트로 가서 좀 전에 오토플레이 넣은 거 밑에다가 콤마하고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얘의 내비게이션은 이 클래스명이 담당하는 거야 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이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작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지 네이션도 나오라고 하고 걔한테다가 클릭했을 때 이동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PI에 가서 이번엔 바로 밑에 있는 페이지 네이션에서 요 녀석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다시 페이지 네이션 밑에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자, 기본적인 타입을 블릿, 그러니까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오게 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거가 반영이 되지만 얘가 클릭이 안 돼요. 자세히 봤더니 클릭하는 옵션도 켜야 돼요. 여기서 보면 클릭커블 밑에 보시면 클릭커블에 기본값이 false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언제 true로 바뀌면은 얘가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트랜지션이 될 거래. 언제 클릭을 하면. 근데 이건 얘의 타입이 뭐일 때만 분리실 때만 가능하대요. 이거의 타입이 분리실 때만 가능하답니다. 타입은 분린 말고도 fraction, progress bar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플리커블의 값을
false가 아니라 true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페이지네이션 안에 기능을 추가하는 거니까 클릭커블의 true라고 써보겠습니다. 클릭커블의 true. 여기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옵션 안에다가 페이지네이션 안에 클릭커블의 true 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보고 이제 얘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이동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더불어서 제공하는 것 중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진행 바를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가져와 봅시다. 제가 좀 전에 코드를 지워서 initialize에서 다시 뒤로 가서 API document get started에 가서 코드 좀 카피해 올게요. 스크롤 바가 나오게 하려면 클래스명 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자, 이거 복사할게요. 왼쪽에 스크롤 바 컴포넌트에 지금 페이지네이션 바로 밑에 있는 거 스크롤 바를 했고요. 이거 복사할까요? 복사 해서 스크립트에 가서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옵션 다음에 엔터하고 넣어주세요. 클래스명은 뭐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스크롤 바를 만들어 준대요. 가지고 왔고요. div에 클래스명 스크롤 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와이퍼의 컨테이너 안에 이 제일 밑에다가 div 스와이퍼의 스크롤 바라는 걸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스크롤 바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동하면 지금 이동한 거에 스크롤 바 여기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고 이게 드래그도 돼요. 지금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슬라이드의 기본기는 다 했죠. 좌우 버튼이 있고 인디케이터가 있고 우리가 기존에 못 봤던 스크롤 바라는 것도 있고 난 근데 여기에 제공하는 이 버튼이 마음에 안 들고 여기서 제공하는 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얘를 컨트롤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밑에다 써볼게요. 스와이퍼 컨테이너하고는 별개로 바깥에다가 내 맘대로 여기에다가 div의 스팬에 prev 아니다 div 안에 스팬 태그를 2개 만들고 스팬 태그에다가 하나는 그냥 id로 할까? id prev 하나는 id next 그냥 글씨로 쓸게요.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요 컨트롤 얘도 클래스명을 넣을게요. 컨트롤스 자, 컨트롤스 안에 스팬 태그를 클릭하면 저 아이 스와이퍼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슬라이드를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야 얘들의 걸 그냥 활용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만든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슬라이드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스 안에 컨트롤스 안에 일단은 뭐 얘를 클릭하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d prev를 클릭하면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제 글씨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얘가 이전, 얘를 클릭하면 다음으로 이동하게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오토가 켜있는데 오토는 끄고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가서 오토 플레이에 끄는 건 없고 그냥 이걸 주석 처리해야 되겠구나.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오토 플레이는 주석 처리하고 우리가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다큐멘트 레디니까 이 위에다가 작성할게요. 여기가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었고 안에다가 그냥 변수 안 잡고 바로 쓰겠습니다. id prev를 클릭하면 할 일
누구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넥스트를 클릭하면 할 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외부에서 만든 이걸로 컨트롤 하려면 얘를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얘한테 MySwiper라는 이름이 지정되어 있어요. MySwiper의 이름을 지정하고 얘를 움직이려면 대부분의 슬라이드에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서드 프로퍼티 이 부분에 넣어볼게요. 메서드가 함수니까 외부에서 얘 뭔가를 움직이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메서드와 프로퍼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프로퍼티고 메서드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메서드 부분에 보면 앞에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넥스트, 슬라이드 PREV가 있고 이 안에는 숫자를 적으면 스피드를 넣는 거고요. 이게 이동한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을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넣을 수 있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뭐 한다?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MySwiper의 슬라이드의 넥스트 복사 메서드 파라미터에서 메서드 부분의 가장 첫 번째 거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복사할게요. 해서 이렇게 넥스트니까 넥스트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id next를 클릭하면 MySwiper의 next라는 함수가 작동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작동하나 볼까요? 여기 글씨를 클릭하면 작동을 하죠.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하고 있고 여기를 클릭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슬라이드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어떤 요소든 간에 걔를 선택을 해서 요 녀석을 제가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이런 함수를 실행하시면 잘 작동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저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만의 페이저를 만들고 했다라고 한다면 페이저 생성까지는 얘가 만들어 달라고 하고 클릭해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짜는 방법도 있겠어요. 아까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보면 여기 슬라이드 2가 있거든요. 슬라이드 2에다가 숫자를 적으면 그 숫자 슬라이드로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마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밖에다 만들면 의미가 있나? 4개 일단 만들어 보자. div 페이저 안에 스팬 태그 4개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페이저 안에 스팬 4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div 페이저 안에 스팬 태그 4개 만들고요. 여기다가 0, 1, 2, 3 넣어 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줬고요. 이 숫자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이동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페이지 안에 스팬 태그를 클릭을 하면 사용자가 몇 번째 스팬 태그를 클릭했는지 이거 숫자가 필요 없겠구나. 1, 2, 3, 4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우리가 jQuery에서 클릭한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인덱스 번호를 활용해서 스와이퍼에다가 이 슬라이드 보여줘 라고 일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넣어주셨습니까? 페이저 클래스명 페이저 안에 스팬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 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클릭하면 이제 얘가 슬라이드가 움직이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메인.js에 가서 변수면 따로 안 잡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누굽니까? 클래스명 페이저 안에 스팬 클래스명 페이저 안에 스팬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이고 클릭한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걸 누구한테 MySwiper의 슬라이드
여기에 슬라이드 2에다가 숫자를 적으면 된다고 하니 여기 안에다가 숫자가 들어오게끔 짜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스와이퍼의 슬라이드 2. 자, 클릭한 그 녀석을 this로 받고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가 여기에 나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클릭한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서 그걸 슬라이드 2의 함수의 매개 변수를 넘겨줘 라고 하면 인수를 넘겨줘 라고 하면 걔가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죠. 저장하고 볼까요? 자, 이거 고침했고요. 숫자 1, 2, 3, 4 제가 여기 클릭하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전 다음 버튼, 내가 만든 페이저를 클릭해서도 슬라이드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업그레이드하고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는 이미지뿐이 없어요. 이미지만 있으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달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슬라이드의 사용법을 보고 있고요. HTML에 가서 업그레이드 설정만 해볼게요. 이미지 베이스가 아니라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설명이 있는 배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본 슬라이드 말고 여기에다가 뭐 안에 뭐 제목이든 설명이든 그런 걸 오는 걸 해보려고 해요. 제목과 설명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HTML의 구조는 좀 전에 작성한 거와 똑같고요. 맞습니까? 자, 이거 다 복사할 거예요. 그대로. 여기 했던 거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작성했던 거 그대로 복사하되 이 부분만 바꿀 거예요. 복사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얘는 이름 그냥 똑같이 갈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UL의 li로 바꿀게요. 얘를 UL. 이제 리스트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UL. li로 모두 감싸줍니다. li. 이미지를 li 안쪽으로 모두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자, 이미지 베이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는 누가 되는 거냐면 li가 슬라이드 하나하나니까 클래스명도 li로 옮겨야 됩니다. 클래스명도 이미지에 있던 클래스명도 li로 옮겨주세요. 이미지에 있던 클래스명을 li로 옮겨줘서 li가 슬라이드 하나하나다 라고 해주십시오. 자, 왜 리스트로 감싸줬냐면 이미지 말고도 엔터 해서 좀 내릴게요. 이미지 말고도 얘 안에다가 제목과 설명을 넣으려고요. div 해서 h2 플러스 p 그래서 슬라이드 1번이라는 타이틀과 슬라이드 1번의 설명 description이라는 이런 식으로 div 안에다가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뭐 한 거니? 예. div 안에다가 타이틀을 넣을게요. h2라는 태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p 태그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미지 밑에 div 화면과 같이 넣어줍니다. 다 똑같이 할게요. 자, 뭐 할 거냐면 맨 처음엔 이 설명이 안 보이다가 슬라이드가 활성화되면 그때 얘가 보이게 쓱 올라오게 할 거예요. 우리 요 쓱 올라오게 하는 건 해봤었죠? 그냥 지금은 안 보이다가 나타나는 거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지금은 당연히 이미지 밑에 제목과 설명이 있는 구조로 나올 겁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높이를 지정한 게 있어서 얘가 안 나오는구나. 높이 잠깐만 어차피 위로 올릴 거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이 li를 기준으로 저는 얘를 absolute로 위로 올릴 거예요. 이미지 위로 올릴 거 합니다. 자, 이 누굽니까? 얘가
스와이퍼 배너 안에 li를 기준으로 div를 앱솔루트로 대칭 위치를 잡을게요. 가볼까요? 클래스명 배너 안에 li를 기준, 클래스명 배너 안에 li를 기준, 포지션, 잠깐만요. 포지션이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가 돌아가면서 검사 좀 해볼게요. li에 가보시면 이 우리가 쓰지도 않은 라이브러리가 얘한테다가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요. relative라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에 그럼 누구만 위치를 잡으면 돼? div만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냥 가운데 놓읍시다. 그냥 정 가운데 놓을게요. 우리가 늘상 가운데 놓는 방법으로 해서 놓습니다. 됐습니까? 결정적으로 얘가 일단 위치 나오는지 보고 안 보이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임시로 배경을 살짝만 줄게요. UL에 리셋이 안 돼 있어서 그렇구나. 리셋 좀 할게요. 우리가 쓴 UL에 리셋이 안 돼 있어서 마진 0, 패딩 0. 지금 예제 초기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틀어졌던 겁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누굴 기준으로 li를 기준으로 얘들 이렇게 가운데 있게 잘 했는데요. 이게 안 보이다가 얘가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쓱 나타나게 하고 싶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슬라이드는 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만 들어오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해서 걔가 있을 때 얘가 쓱 올라와 라는 식으로 짜놓으면 돼요. 얘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 보여. 오페서티가 0 이다가 li에 들어와요. 슬라이드 이 li에다가 클래스명이 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검사해 보면 다른 lin 없고 이 li에만 있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스와이퍼의 슬라이드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클래스명을 복사해서 li에 제가 있으면 li에 클래스명 얘가 있으면 그 자식 요소 div의 오페서티가 다시 1로 올라와 라고, 그리고 얘의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바뀌면 그때 이런 식으로 슥슥 들어오고 있습니다. 딜레이 살짝만 줄까요? 0.5초 있다가 앞에 있는 건 duration이고 바로 뒤에 있는 건 딜레이니까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너무 기네. 0.2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가 이동한 다음에 타이틀과 설명이 들어오는 식으로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몇 번째가 슬라이드가 활성화되어 있니 안 돼 있니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BX 슬라이드가 훨씬 더 어려워요. BX 슬라이드는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클래스명이 별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대신 BX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가 로드되면 할 일, 슬라이드가 이동되면 할 일, 슬라이드가 로드되기 이전에 할 일, 로드된 이후에 할 일,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메서드는 있어요.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봤고, 얘가 최근에 인기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반응형 때문에 그래요. 반응형이 얘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갑시다. H2 반응형 슬라이드.
자, 똑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하되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그냥 심플한 걸로 할까? 위에 걸 복사해서 할게요. 아까 기본 슬라이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기본 슬라이드를 복사할게요. 내려와서 붙여넣기 하시고 너비를 이제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멀티플로 할 거예요. 멀티포. 이미지는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기본의 4배, 8개로 늘릴게요. 페이지네이션은 필요 없고 좌우 버튼은 위치를 조금 바꿀 거지만 일단 두고 스크롤바는 안 쓸 거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스와이퍼의 컨테이너라고 하고 멀티플이라고 했어요. 이 멀티플에서는 이제 슬라이드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 그래서 한 번에 몇 개 나오게 할까? 3개 나오게 하고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이동하는 걸로 하고 반응형의 구간을 잡아서 PC에선 3개, 태블릿에선 2개, 모바일에선 1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 작동 하나부터 보고 맨 밑에다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반응형 슬라이드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옵션에 가서 여러 개가 나오게 하려면 옵션을 어떻게 써야 되나 봅시다. 자, 이벤트 항목으로 가 주십시오. 왼쪽에 API 페이지 보고 있고 이벤트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responsive 되게 밑에 있네. responsive 검색을 해볼게요. 아닌데 상단에 있군요. 자, 컨트롤 F에서 responsive 찾았습니다. responsive에서 보시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의 너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부모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가 600에 400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얘를 CSS로 조금 조절을 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복사할게요. 일단 복사 쭉쭉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야? 잠깐만요. 옵션 파라미터 여기까지 복사. 640에선 4개, 480에선 3개, 320 아주 작은 핸드폰에선 2개 이렇게 하겠다네요. 일단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찾으셨습니까? BX 슬라이드는 이게 어려워요. BX 슬라이드는 구간이 2개뿐이 없어요. 그냥 민 슬라이드 개수, 맥스 슬라이드 개수 그걸로 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스크립트에 가서 잠깐만요. 이게 멀티플에 가서 구현을 할 거예요. 요 이름 스와이퍼의 컨테이너라는 이름이 이거 위에 거랑 엉키는 거 아니야? 멀티플만 살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플에다가 슬라이드를 돌렸을 때 작동하는지를 보고 얘한테만 옵션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 볼게요. 멀티플이라고 바꿨고요. 위에 슬라이드 요거 구현했던 코드 기본 코드만 복사하고요. 여기만 복사했어요. 내려와서 가로 닫고 이렇게 닫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멀티플로 바꿀게요. 멀티플 멀티플에다가 마이 스와이퍼 스와이퍼 라이브러리 돌려 라고 했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일단 작동하고 있고요. 뭡니까? 그 스와이퍼에 컨테이너라는 녀석이 없어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못 걸어줬을 뿐이지 얘가 슬라이드는 어쨌든 되고 있어요. 그러면 멀티플에 가서 요거 멀티플에 가서 메인 CSS 가볼게요.
클래스명 멀티플에 가서 너비를요 좀 다르게 지정하려고요. 너비를 3, 4, 12 300, 200 800 900 960 잡아볼게요. 마진 0.5토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지금 4개씩 나오게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안에 슬라이드 너비를 슬라이드 너비를 CSS로 구현해야 될까? 스크립트 얘가 알아서 할까? 그걸 모르겠네. 자, 이미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다 쓰라고 해서 멀티플 안에 이미지 아마도 우리가 옵션을 넣으면 얘가 너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안 되면 더 보고 안에 이미지에 가서 with 100% 부모의 너비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바뀐다라고 하면 그 바뀐 부모 안에서 너비를 다 써라 라고 해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이제 클래스명 멀티플에다가 아까 스와이프 돌린 거에 좀 전에 복사 다시 해야 되겠죠? 복사해서 요거 복사해서 가볼게요. 여기 루프 다음에다가 루프 다음에 붙여넣기 할게요. 어딘가 콤마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네 됐어요. 자, 슬라이드 펄 페이지, 펄 뷰 1이고 스페이스 비트윈은 10 and 브레이크 포인트는 320 스페이스 비트윈 이거 플렉스로 하는 것 같은데 불길한데. 자, 2개, 3개, 4개 일단은 뭐 나오는 거 봅시다. 저장할까요? 좀 전에 복사한 거를 이렇게 옵션 안에다가 넣어 주셨습니까?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오케이 의도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얘가 이동하게끔 아까 우리가 요 이전 다음 버튼 클릭한 것처럼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린 포커스가 뭐냐면 지금 얘가 반응형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640에서는 4개 그리고 480에서는 3개 되는지 봅시다. 브라우저 너비를 줄여볼게요. 저 브레이크 포인트가 먹나 보려고요. 여기선 2개 잠깐만 얘 아까 우리가 CSS에 너비 준 거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얘 잠깐만 빼볼게요. 네 개, 3개,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모바일 토글을 켜고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766 4개 640까지도 4개였고 아까 구간이 어떻게 돼 있었지? 480에서는 웬 윈도우의 너비가 480 이상일 때 480 이상일 때 3개라는데 아 이거 부모의 클래스명을 얘를 바꾸면 안 되겠는걸? 자, 임시로 스와이퍼의 컨테이너라고 다시 바꾸고 볼게요. 예, 스와이퍼의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을 밑에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 2개가 있게 하고요. 멀티플에 가서 지금 얘한테만 옵션을 주라고 한 거예요. 클래스명 2개 줬습니다. 브라우저 하면 다시 볼게요. 너비 줄여보겠습니다. 멀티플로만 해도 돼요? 이거 없이?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HTML 좀 갈게요.
HTML에 뷰포트 좀 넣고 보겠습니다. HTML에 뷰포트가 없어서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넣어볼게요. 메타 네임은 뷰포트, 컨텐트, 브라우저 너비를 디바이스의 위드에 맞춰라. 이니셜 스케일 1. 뷰포트 설정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뷰포트가 없으니까 미디어 쿼리가 작성을 안 됐어요. 뷰포트를 추가하고 지금 440을 보고 있고요. 넓히니까 이제 3개 더 줄여볼게요. 줄이면 잠깐만요. 얘 왜 이러냐? 3개 더 크게 늘려볼게요. 이제 4개 4개 잘 되고 3개 잘 되고 더 줄였을 때가 320이죠? 320 이하 320 이하에서는 왜 이러냐? 480까진 잘 되는데 여기는 왜 안 줄지? 다시 한번 볼까요? 개발자 도구를 끄고 한번 볼게요. 4개 지금의 너비는 모바일 톡을 꺼고 지금의 너비는 693에선 얘보다 크니까 4개 맞고 줄여볼게요. 3개 480 이상 640 이하 3개 맞고 더 줄여볼게요. 아 이게 500 이하로 안 주네. 이거를 파이어폭스에서 볼게요. 파이어폭스가 너비를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파이어폭스에서 보겠습니다. 파이어폭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4개 너비 줄이면 3개 더 줄이면 2개 개발자 도구 켜고 320까지 가볼게요. 어디 갔니? 예, 모바일에서 너비를 320까지 가봅니다. 320에서는 320에서 2개라고 했구나. 예, 2개 나오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위에 지금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너비가 덜 잡히는 게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미디어 쿼리는 잘 먹고 있어요. 이 구간별로 4개, 3개, 2개 간격도 잘 먹고 있습니다. 20, 30, 40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얘 끄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간격이 맨 처음에는 몇인가요? 40. 여기가 40이고 더 줄이면 더 가야지. 네. 더 줄이면 30 정도로 준 거고 더 줄이면 20으로 줄었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미디어 쿼리 구간에서 지금 가로 스크롤 생긴 건 위에 있는 요소들이 넘쳐서 그렇지 얘의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와이퍼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이스와이퍼가 가장 장점인 요거 미디어 쿼리 구간에서 멀티플 슬라이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2, 3, 4 해서 얘를 맥스 위드의 위드 100%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전체 너비는 960을 넘지 않고 960 이하로 들어올 때는 100%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너비는 960을 넘지 않고 좀 전에 다 넘었거든요. 넘지 않고
4개, 3개, 2개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여기 CSS 살짝만 바꿀게요.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사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API 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요. 기본적인 건 이 정도만 구현해도 괜찮겠습니다.